안녕하세요.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입니다. 드디어 금주의 MBC 드라마 연인 파트 2가 시작합니다. 연인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인물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사랑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파트 1 방영 당시 수많은 열성 팬들을 만들며 전국 시청률 12%까지 돌파한 인기 드라마입니다. 연인 파트 1에선 이장현과 유길채, 이 두 주인공의 발랄하면서도 애절한 로맨스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증도 무척 뛰어나서 병자호란을 겪는 임금과 신하, 관료와 백성들의 입장 차이를 잘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 1 결말에서 두 주인공이 헤어지는 바람에 이 작품을 비난하는 여론도 많이 생겼는데요. 반면 파트 1의 결말은 파트 2를 더 재밌게 만들어줄 요소라는 기대 섞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저도 파트 1의 엔딩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보다 파트 2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10화에서 잠시 등장했던 소용조씨란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소용조씨가 조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파트 2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니 곧 시작되는 연인 파트 2가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인 파트 2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소용조씨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장현과 유길채가 소용조씨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에 관해서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용조씨는 정식 절차가 아닌 낙하산으로 궁에 들어온 궁녀였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눈에 들었고 병자호란 기간 동안 나약해지는 인조를 보듬어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병자호란이 끝난 뒤 1년 후 효명옹주라는 인조의 딸을 낳게 되며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망한 인여랑후 외에 유일하게 인조의 자식을 낳아준 여인이 그녀였습니다. 신분이 미천했던 그녀는 인조의 총애를 가득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그녀를 향한 인조의 총애가 무척 컸고 신하들은 그녀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실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실록에 조씨가 폐양무도했다 라고 대놓고 기록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소용조씨는 인조의 총애를 얻으며 무자비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소현세자와 미내빈 강씨에게로 향하며 극에 다다릅니다. 병자호란 패배로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미내빈 강씨는 궁을 떠난 지 9년 만에 서울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나라의 볼모로 있었던 9년간은 소현세자와 미내빈 강씨에게 더 큰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타이에 의해 끌려간 거였지만 결과적으로 9년간의 해외 연수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소현세자가 인조 다음으로 조선의 17대 왕이 되었다면 아마도 소현세자는 국제적인 조선이 되게끔 다양한 정책을 펼쳤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로 귀향한 지 2달 만에 소현세자는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학질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여러 정황상 독살이 의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독살을 주도한 이가 소용조씨라는 설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뒤 미내빈 강씨와 소용조씨와의 갈등이 극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 때문에 결국 미내빈 강씨도 죽게 됩니다. 미내빈 강씨가 죽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전복 독살 미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조가 먹을 전복에 누군가 독을 탄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꾸민 이가 미내빈 강씨로 의심되며 몇 년 후 결국 인조는 강씨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전복 독살 미수 사건을 포함해 여러 사건으로 강씨를 모함한 게 소용조씨라는 건 당시 신하들도 짐작했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어쨌든 인조는 소용조씨에게 휘둘리며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문제는 인조의 아들과 며느리가 조선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심양과 북경에서 생활하며 서양의 화포와 망원경 등 서양 문물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외국 선교사들과도 많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동서양을 초월한 우정을 쌓기도 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그는 조선의 어느 왕도 갖지 못했던 진취적이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얻었을 겁니다. 미내빈 강씨도 청나라에서 적지 않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강인함과 결단력을 지닌 여장부 스타일로 무역업과 농장 경영으로 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소현세자처럼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아서 조선에 도움이 될 서양 문물들을 많이 배운 듯하고요. 아무튼 소현세자 부부는 청나라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거름삼아 부유하고 강인한 새로운 조선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뛰어난 인재를 소용조씨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소용조씨가 조선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악녀라고 생각합니다.
소용조씨가 없었다면 소현세자와 미내빈 강씨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조선 17대 왕과 왕비가 되었다면 조선뿐 아니라 지금의 한국이 훨씬 더 큰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용조씨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은 별 의미 없는 생각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틀며 새로운 역사를 꿈꾸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작품이 지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거장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는 자신의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과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아메리카에서 비극적인 실화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비극적인 실화와 정반대의 결과를 영화 속에서 표현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달리 독재자 히틀러와 살인자 맨슨 무리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조금은 괴기한 방식으로 현실에선 불가능한 복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연인 파트 2에서 이러한 대체 역사 방식이 재현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선 소현세자와 미내빈 강씨는 소용조씨의 모함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 파트 2에선 그들 옆에 이장현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6일체의 캐릭터성으로 보아 왠지 길체는 자신과 닮은 여장부 스타일인 미내빈 강씨와 아주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소현세자와 미내빈 강씨 그리고 이장현과 6일체가 한 팀이 되어 소용조씨 세력과 대결하는 양상이 드라마 속에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들이 소용조씨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소용조씨를 궁에서 쫓아버리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조선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악녀 소용조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장현과 6일체가 소용조씨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유에 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박하고 유익한 리뷰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